자, 그래서 어, 비미론 이 챕터 10을 이제 나가고 거의 이번 이제 1학기에 재료학의 이제 끝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구조물을 활용을 할 때, 즉 이제 어떤 하중을 떠받들고 어떤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그 역할을 할 때 밴딩의 형태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밴딩의 형태로서 하중을 떠받들게 하는 게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꼭 어,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의 구조물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지만은 나도 이번 학기에 이 허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조금 고생을 다시 한번 했는데 내가 50대 초에도 허리 때문에 많이 좀 고생을 했고 40대에서는 허리뼈와 이제 목뼈까지 이제 많이 고생을 해서 오히려 그게 조금 기회가 돼가지고 목뼈에 그 인공 목뼈를 이제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창업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창업한 회사가 이렇게 아직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잠깐 얘기를 했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왜 허리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들 때 물체의 하중과 나의 거리를 습관적으로 그냥 멀리 놓고 그냥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하중과 내 허리와의 거리 때문에 하중 곱하기 거리에서 허리에서는 힘 곱하기 거리에서 엄청난 모멘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중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은 하중은 똑같은데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릴 때 허리에 걸리는 모멘트가 거의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내가 금방 얘기한 모멘트를 줄여라. 구조물에 가해지는 모멘트를 줄여라라는 거와 매우 유사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일어나서 이제 샤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수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아침에 허리가 삐끗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몸의 근육과 이런 것들이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허리를 이제 하중이 이제 자기 몸, 상체가 이제 하중이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허리에 걸리는 모멘트가 상체의 하중과 무게중심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모멘트가 허리에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응력이 갑자기 가해지면서 그 응력에 의해서 허리 척추에 상당한 집중 응력이 발생돼요. 그 집중 응력이 우리들 이 신경, 머리에서 내려오는 저 밑에까지 가는 다리와 목에서는 팔로 가고 그러니까 허리에서는 이제 다리로 가는데 그 신경 다발이 이 척추에 이 구멍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그 소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무슨 탕이라 그러죠?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신경 다발이 가는 구멍이에요. 그 구멍도 우리 사람 몸에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로 이 그 허리의 그 디스크, 허리 층층마다 있는 그 디스크가 눌려서 거기를 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려서 이제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파손이 돼서 그게 바로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구조물에든 밴딩 모멘트를 최소화해라.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와 목표 디스크도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하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워낙 여러분들이 앉아서 특히나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드가 이 머리도 머리지만 이게 하나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목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 거리가 멀어졌죠. 그만큼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모멘트가 여러분들 목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해야 그래야 무게가 거리가 없어졌죠. 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하중의 이해를 여러분들 신체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실제 구조물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똑같아요. 하중과 거리 그 곱하기가 바로 모멘트를 만들고 그 모멘트를 떠받드는 그 단면이 그 엄청난 하중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배우는 빔 시어리가 뭐냐면은 그 밴딩이라는 게 이제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만한 어떤 밴딩 모멘트를 받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척추나 목도에서는 얼마만한 응력이 발생이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력을 이해를 하고 정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력에 견딜 수 있게끔 재료를 선정을 한다거나 단면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리를 설계를 하는데 다리를 이게 가야 되는데 모멘트를 없앤다고 다리를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또 비행기 날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날개가 수평으로 해서 하중이 수직으로 받들어져야 비행기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이 이 비행기 날개와 상쇄돼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중과 비행기 날개와 수직 방향의 그 역할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풍력 발전기 여러분들 가끔 들었죠. 이렇게 막 날개가 막 도는데 바람이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바람에다가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구조물의 어떤 하중을 지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무게가 있으면요. 이렇게 떠받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드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든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힘이 들겠죠. 직감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트위스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중을 떠받드는데 모멘트는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피할 수 없을 때는 얼마만한 응력이 발생되는가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만한 재료 선정과 형태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챕터의 그 목적이고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뭐 처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음 장에 배우고요. 빔 티어리는 이제 응력에 대해서만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빔 티어리 이제 내용 들어가는데요. Stress distribution over a beam section. 빔 섹션의 단면에 존재하는 발생되는 이제 응력인데 일단은 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챕터에서 정의를 합니다. 아직 뭐 어떻게 풀고 어떠한 응력이 발생되는 건 둘째고요. 빔이란 definition. Beam is defined as a member whose length is relatively large in comparison with its thickness and depth예요. 뭐 크로스 섹셔널 디멘션보다 길이가 긴 구조물이 밴딩을 받을 때 그거를 우리가 빔이라 부릅니다. 사실 랭스가 크로스 섹션 디멘션보다 긴 거는 사실 다도 그렇고 토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 번 얘기 나오지만은 그것이 어떨 때는 바고 어떨 때는 토션이고 어떨 때는 빔이냐
바로 어떠한 하중을 떠받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은 익히 강조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다란 one dimensional, 그래서 length가 relatively long한 거를 이제 one dimensional structure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one dimensional structure가 이제는 하중이 vertically 가해져요. 그리고 이것도 다 vertical하게 가해지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집중 모멘트인데 사실 집중 모멘트도 vertical한 하중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어떤 하중이 여기서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기에 살짝 그 D가 있으면은 F와 F 해서 F 곱하기 D가 바로 요 점에 가해지는 모멘트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었죠. 이러한 두 개의 힘을 같이 뭐라고 불렀어요? 짝힘, 커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집중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수직, 뭐 두 개 힘, 거리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요. 집중 모멘트라 하면은 그냥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하중이 아주 가까이서 서로 이거를 로테이션하는 하중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집중 모멘트 M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집중 하중, 이런 분포 하중, 이러한 집중 모멘트 전부 다 빔의 수직 방향이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중을 이제 떠받들기 때문에 이것을 빔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빔의 데피니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observation and deformation 이 내용을 이제 쭉 배우는데 이 내용의 흐름이 앞서 우리가 토션에서 배웠던 요 내용 뭐 토션뿐만 아니라 매 챕터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됐었죠. 그래서 3 플러스 5 플러스 1의 이 플로우 차트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것을 이 빔에서도 적용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빔 이론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Flow Analysis of Solid Mechanics 이제는 이제 빔입니다. 빔 역시 마찬가지로 외력, force가 이제는 빔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리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 그 빔을 구성하는 재료가 있겠죠. 뭐 스틸이든 뭐 나무든 뭐 이러한 머티리얼이 되겠고 이제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은 여기는 왼쪽이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여기는 단순 지지, 여기는 단순 지지. 여기 보면은 뾰족한 삼각형으로 지지돼 있고 어디는 이렇게 꽉 잡힌 듯한 이렇게 지지가 돼 있죠. 이거에 대한 지지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포메이션 컨디션이에요. 디포메이션 외부에서 그렇고 내부에서 그렇고 그래서 force material deformation이 바로 외부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의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되고요. 그게 바로 뭐 빔의 데피니션이다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도 있고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에 이 빔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냐 그런 것을 이제 따지는데 토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전개했습니까? 어떻게 방식을 쫓아갔습니까? 토션 보면은 이제 토션을 그때는 이제 위로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 면의 수직인 선이 얼마만큼 돌아갔다라는 기하학적인 관찰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전개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 토션에서 그 내용은 반드시 꼭 계속 연상을 하면서 유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토션에서 이러한 그 밑면과 윗면, 즉 밑면을 고정을 시키고 오른쪽 위에 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얼마만큼 변형이 됐을 때 이 물체 내부에서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억나죠? 그거의 그런 관찰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인이 얼마야 되고 각도가 얼마야 되고 즉 디피디지 길이당 돌아가는 각도가 바로 콘스탄트고 언노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트위스팅 T와 머티리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트위스팅 T와 머티리얼 프로퍼티 G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의 단면 뭐예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로 구성이 됐었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TDC 이퀄 뭐였어요? T에다가 T 뭐였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IP였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T에다가 여기 G가 여기 있어야 되죠? 맞죠? 예. GIP 이것이 우리가 그 변형의 관찰 여기에서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이만큼 돌아갈 때 윗면도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이게 나왔었어요. 이때 이것은 우리가 미지수였는데 이 미지수가 가해지는 토크 T와 material property G 단면의 형태 IP에 의해서 이게 과정이 유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캐션, 이 공부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배웠어도 생소해 보일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토션 이론의 요 이론 유도를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즉 이 빔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자, 핸드폰 다른 내려놓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자, deformation condition 잘 보세요. strain, stiffness, stress 이 상태로 쭉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거였어요. equilibrium condition. equilibrium condition이라는 게 T equal 여기서 타우, R, 뭐 DA 뭐 이렇게 한 거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타우 이퀄 감마, 스트레인 뭐 감마가 감마 정의됐었고 디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것을 연상을 하면서 과연 빔에서는 어떠한 디포메이션 컨디션을 관찰이 되고 어떠한 스트레인, 어떠한 스티프니스, 어떠한 스트레스, 어떠한 이퀄리브리움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쭉 팔로우를 할 것이고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토션의 이론과 전개와 매우 유사하다. 그다음에 사실 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의 전개도 매우 유사합니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수. 근데 바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왜냐? 그냥 평형 방정식에서 변형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그냥 쭉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토션과 빔에서는 사실 그 이 과정, 즉 그 타우가 이 타우가 어떻게 표시됐었어요? 힘 나누기 IP의 R 기억나죠? 이 과정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바에서는 뭐예요? 시그마 이퀄 힘 나누기 단면적이죠. 바에서는 이게 그냥 응력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데 시어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변형이 좀 난해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빔도 그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쭉 과정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관찰해 봅시다.
자, beam definition, observation of deformation. 바로 이게 한 내용이 그거예요. deformation condition. 즉, deformation이 어떻게 관찰이 됐느냐. 바로 여기서 deformation이 이렇게 관찰이 됐다. 요 각도 돌아가는 것에 요 그림의 연상이 사실은 이 수식을 에 도달하는 그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에서 이 토션, 그러니까 빔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빔이 이렇게 어디 있는데요. 빔이 이렇게 있는데요. 빔이 이렇게 일단은 집중 모멘트에서 양단의 모멘트 모멘트 B가 이렇게 가해졌어요. 아까 막 수직 방향의 이런 하중이 가해지고 기타 등등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깊게 배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양단의 집중 모멘트, 집중 밴딩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바로 요겁니다. MM이 가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형을 하겠는가, 변형을 관찰하는 겁니다. 먼저. 자, 그래서 변형을 관찰을 합니다. 이게 변형 전에는요. 변형 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이렇게 단면의 형태가요. 일단은 그냥 사각형 단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이론을 배우기 전에 여기서 뭐 shear force가 0이고 뭐 top surface가 어쩌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팔을 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끝단 여기와 여기에 의해서 집중 모멘트가 가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휜다는 그림이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위 표면과 아래 표면이에요. 위 표면. 이 내부는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더 들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위 표면과 아래 표면을 봤을 때 변형 상태로 봤을 때 위의 표면이 어때요? 자꾸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주름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누르는 거죠. 길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래는 어때요?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빔에서는 직관적으로 관찰이 돼야 됩니다. 즉 윗면 탑 서피스에서는 스트레인, 그러니까 스트레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리고 밑에는 요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다. 늘어난다라는 관찰. 즉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처음에는 똑같았죠, 당연히. 그런데 관찰한 걸 이 변형된 걸 보면은 위에면과 아랫면 어떤 위에면은 더 밑에 면보다 짧아진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이게 곡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혼돈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길이를 봤을 때 윗면은 줄어들었죠. 아랫면은 더 늘어났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윗면은 줄어들고 아랫면은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늘어나고 줄어났다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 선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선선이 맨 위에서는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맨 밑에서는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늘어나고 줄어났다는 관찰,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 우리가 직감을 할 겁니다. 맞죠? 그 얘기는 어딘가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선의 길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거를 암시를 하려고 하는데 요
선 자체가 요 선 자체가 어느 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 똑같죠. 어디든 여 길이든 이 길이든 다 똑같은데 그 똑같은 길이와 변형전에 똑같은 길이와 똑같이 변형이 되지 않는 선의 길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 위쪽은 줄어들고 아래쪽은 늘어났기 때문에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변형이 전혀 없는, 즉 변형 전의 길이와 똑같은, 그리고 변형 전에는 어느 위치든 그 길이가 다 똑같았죠. 맞죠? 예. 요 관찰이 아주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빔 이론에서. 그래서 top surface will be under compression and bottom surface will be in tension. 입니다. 또 cross section plane 그다음에 이제 빔의 가정인데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됩니다만은 the cross section plane remains plain after bend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내 손바닥이 빔의 단면이라 한다면은 빔의 단면이요. 이 빔의 단면이 밴딩을 했을 때도 전혀 변형을 안 하고 있죠. 그겁니다. plane remains plain. 그러니까 이 플레인이 이렇게 그대로 로테이션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간도 이렇게 해서요. 이 플레인이 remain plane, 그러니까 평면이 그대로 평면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평면을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밴딩을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지 않다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아까 토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돌릴 때 우리가 이 플레인하고 이 플레인은 플레인 remains plane이라고 했다고 가정하는 거는 돌릴 때 이게 이렇게 이걸 워핑이라는데 이렇게 안 된다라고 가정부터 시작하고 갔는데 그 가정이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빔도 역시 이렇게 플레인 리메인스 플레인 해서 이렇게 워핑이 안 일어나는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hear deformation is negligible. shear deformation은 무시한다. shear deformation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는 무시한다 그러는데 무시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없다 뭐라고 하는 근거를 내세우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맨 끝에 가서 모든 것을 이론을 다 만족을 하니까 고로 처음 과정이 맞다라는 그런 논리 과정입니다. The cross section remains planar and vertical to longitudinal axis unchang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뭐 plane remains랑 똑같은데 이게 수직을 봤을 때 plane remain plane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지는 않다. 항상 이 수평선에 이것이 그대로 수직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수직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관찰을 가지고 calculation of strain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일부분을 이제 떼가지고 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떼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요게 관찰이 이제 앞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dx로 했다는 거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위치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그 빔의 단면의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위치에서는 그 길이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위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위치는 아직 몰라요. 그 위치라는 거는 뭐 여기에 바닥에서부터 이 위치 이건 아직 모르는데 일단은 그 위치를 y equal 0으로 놓은 겁니다. y equal 0. 이걸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것이 neutral axis, neutral axis 중립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y 되는 위치에 AB라는 어떤 가상의 선을 지금 내세웠어요. 자, 토션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토션에도 어땠는지 기억나죠? 여기에서 수직선을 표면에다 그려놓고 그 가상의 선이 요놈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예, 그거랑 이제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상의 이 AB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AB가 맨 오른쪽에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요것이, 자, 이것이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요. 바로 커비처, 즉, 이렇게 됐을 때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가리키면서 변형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점입니다. Center of Radius에서 즉 이 아까의 이 중립축과 요 Center of Radius가 딱 반지름이 R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이 됐다라고 변형의 디포메이션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변형 전 before and after입니다. before and after에서 A, B가 A plus and B price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요 위치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Y였으니까 여기에서도 Y,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꼴 0 되는 위치가 R이면은 A 플러스 B 프라임 여기에 위치가 얼마큼일까요? R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여기가 Y니까. 맞죠? 자, 요거까지의 연상이 빔의 이론의 유도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빔이 단면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밴딩이 되고 뉴트럴 엑시스에서 y 높이는 원호가 뉴트럴 엑시스는 반지름이 r이라면은 그 원호의 이 반지름은 몇이다? r-y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 아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토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직선이 일단은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직선으로 일단은 변형한다고 가정한 거랑 매우 유사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AB가 겪는 스트레인, 즉 엑시얼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라고 지금 그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이 바로 이 길이가 X방향이고 지금 X방향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입실론 XX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트레인이니까 변형 전의 길이 A 플러스 B,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 마이너스 변형 전의 길이 나누기 AB 오리지널 길이 before deformation 이렇게 지금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해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요거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 주어진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주어진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R이라는 거를 정의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의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만큼의 각도, 네? 요 각도, 그것이 바로 D세타입니다. D세타라는 가정, 그 다음에 R이라는 가정.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직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R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멘트를 많이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죠. R이 짧아져요? 커져요? 짧아지죠. 모멘트가 전혀 안 가해졌을 때는 R이 얼마예요? 무한대죠. 근데 이제 모멘트가 점점 가해지면서 R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어때요? 각도가 처음에는 델타 세타가 얼마예요? 그것도 뭐
거의 0이죠. 무한대죠. 0이죠. 그러다가 점점 델타 세타가 커지죠. 이거는. 자, 그러한 관찰인데 여기서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이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요 원지름의 바로 D세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D세타 곱하기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그게 R의 R-Y, R-Y였죠. 변형전의 길이는 R-Y의 D세타. 그 다음에 이것의 변형 전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자, 요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변형 전의 길이요? A 플러스 B 프라임이 AB였죠. 맞지요? AB였는데 이거 R 없었는데요. 델타 세타도 없었고 이거 못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 길이가 어떤 길이랑 똑같아요. 요 길이랑 똑같죠. 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죠. 왜냐? 이 길이는 안 바뀌는 위치를 우리가 잡았다고 했으니까 바로 AB의 변형 전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는 어떻게 표시돼요? R 곱하기 D세타죠. 그래서 R 곱하기 D세타가 변형 전의 길이가 되고 나누기 변형 전의 D세타, R D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세타가 다 없어지고요. R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Y 나누기 R이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뭐가? Y에 위치한 길이의 X방향 스트레인이 Y 나누기 R로 표시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Y가 플러스일 때는 압축이고 Y가 밑으로 가면은 즉 마이너스면 플러스란 얘기죠. 맞습니까? 아까 관찰했던 탑 서피스에는 마이너스요, 바텀 서피스는 플러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R 디바이 바이 Y가 되겠습니다. Y가 포지티브, 즉 플러스. 우리가 얘를 Y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데피니션입니다. 아까 정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의 그 가정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나누기 r이 바로 y에 위치되어 있는 선분의 스트레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관찰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자꾸 이제 토션 이론을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이론과 현상을 이해를 할 때 하나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하면은 서로 이해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자꾸 내가 토션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온 게 어디였냐면은요. 여기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은 감마의 DPDZ의 R 이렇게 나온 거가 바로 여러 가지 그 관찰에 의해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놈이 겪는 시어 스트레인이 이렇게 되는데 요 감마가 바로 DPDZ의 R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R에서 DPDZ의 레이트로 이렇게 나왔던 게 토션에서의 결론이에요. 자, 요 내용을 잘 좀 익혀 두십시오. 다시 한번 DPDZ는 아직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몰랐어요. 곱하기 R이었다. R에 비례한다는 게 뭘까? 샤프트에서
안쪽에 있는 거와 바깥쪽에 있는 것에 돌아가는 스트레인이 R이 점점 커지면서 스트레인이 커진다는 얘기죠. DPDZ R입니다. DPDZ는 아직 언노운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즉 다시 한번 쓸게요. 입실론 XX에서 마이너스 R 곱하기 Y R분의 1 곱하기 Y 이렇게 쓸게요. 아까 DPDZ 곱하기 R처럼 이게 DPDZ가 되고요. 요게 마치 좌표계에 따라서 커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빔에서의 스트레인도 중립축, 즉 중립축에서 Y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점점 커져요. 마치 토션에서 센터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은 이 표면의 스트레인이 확 커지는 것에 비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R이 우리가 그냥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은요. R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R의 정의가 뭘까? R의 정의가 바로 요 길이가 우리가 dx라고 잡았죠. 맞죠? 그리고 R이죠. 그러면 R 곱하기 d 세타에서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dx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게 1 over R 왜 갑자기 R을 생각 안 하고 1 over R을 생각을 할까? 일단 1 over R은 뭐예요? d 세타 dx죠. 맞죠? 자, R을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아까 빔 단면에서 변형 전에 R이 얼마였어요? 무한대였어요. 모멘트가 커지면서, 즉 변형이 점점 되면서 R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개념이 살짝 리버스 돼 있죠. 즉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변형이니까 R도 변형이니까 모멘트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 변형은 0이고 모멘트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변형도 커지게 하는 그러한 양을 도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 over R, 1 over R, 1 over R이라는 게 우리 역학에서는 커비처라고 표현합니다. 커비처. 우리가 캐드 그릴 때 반지름이 큰 거는 커비처가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커비처가 큰 것이 원의 반지름이 조만한 거는 어떻게 돼요? 꺾임이 엄청 큰 거죠. 자, 그래서 R 대신에 1 over R을 K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은 기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변형, 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의 역수, K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해요. 자, 그래서 1 over R은 이게 뭐라고 표시되냐면은 K로 표시되고 d 세타 dx. 이제 R도 잠깐 잊어버리고요. K도 잠깐 잊어버리세요. K가 결국 d 세타 dx예요. 이게 d 세타 dx가 뭘까? d 세타 dx. 세타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각도가 세타죠.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0으로 놨습니다. 내가 0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d세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d세타 dx. x를 쫓아가면서 돌아가는 각도의 비율. 아까요. 포션에서 기억납니까? 그 이퀘이션 어디 갔냐? 감마 이꼴 dpdz 곱하기 r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죠. dpdz가 결국 길이에 따라서 돌아가는 길이에 따라서 회전하는 이 양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길이분에 돌아가는 각도율이 dpdz였죠. 자꾸 미분으로 나온다고 그냥 이상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dφdz. 돌아가는 각도인데 dφ, g에 따라서 돌아가는 각도예요. 맞죠? 이렇게. d세타 dx는 뭘까요? x를 쫓아가면서 돌아가는 이 각도. 네? 이 각도. s를 쫓아가면서 돌아가는 이 각도가 바로 d세타 dx죠. 그게 바로 커비처예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r 곱하기 dx가 ds고 1 over r을 따져보니까 k이고 d세타, 그게 결국 d세타 dx다. 아하, 커비처라는 거는 길이를 쫓아가면서 변화하는 반면의 회전 각도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이플silon x가 y, k, 뭐 r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dx, 이플silon x는 커비처 곱하기 y구나. 그리고 커비처는 바로 d세타 dx구나. d세타는 뭐다? 단면이 회전하는 이 각도를 뜻합니다. 토션에서 돌아가는 각도. 이것이 토션에서는 이 축을 무슨 축이에요? Z축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각도를 P고 길이에 따라서 즉 dφdz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다가 r을 곱해줬어요. 왜냐하면 센터에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돌아가는 게 그 스트레인이 커지니까 그거랑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모멘트는 돌아가는 변형이 세타예요. 그렇죠? 세타가 x를 쫓아가면서 변화하는 d세타 dx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y가 점점 멀어지면서 더 커진다. y. 자, 그래서 어느 길이든 변형 전에 존재하고 있는 y 위치에서의 길이는 변형 후에 발생되는 스트레인 입실론 x는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위한 겁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y는 뭐냐? 그 중립축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d세타 dx에 비례하는구나라는 관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앞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게 이렇게 꺾이면 위에는 압축이고 밑에는 인장이고 중간을 쫓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y 곱하기 d세타 dx. 아셨죠? 오케이?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변형의 관찰에서 스트레인 입실론 x,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요, 이놈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변형의 관찰이었어요. 그 다음에 입실론 x는 마이너스 y의 뭐예요? d세타 dx가 스트레인이고 스트레인이 변형의 관찰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구태여 혹은 뭐 당연히 토션 이론과 지금 자꾸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같이 관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토션과 밴딩과 포괄적으로 역학적인 이해가 폭이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토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dφdz가 뭘까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dφdz. 내가 모멘트를 가하고 이 단면이 어떤 형태, 단면의 크로스 섹션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dφdz가 지금 얼마다라고 지금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dφdz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물성치와 가해지는 토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추후에 나오겠지만 dφdz가 뭐에 비례하는 어떻게 나오는가 잘 보십시오. 이 그 빔이 이렇게 있을 때
끝단에 여기는 고정한다 치고 끝단에 내가 모멘트를 가하면은 모멘트에 비례해서 d 세타 dx가 커져요. 비례해요. 비례하죠. 맞죠? 그러면 분명히 이게 가해지는 모멘트와 비례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것이 하중이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빔이 내가 똑같은 하중을 가했을 때 이 재료가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변형되는 DPDG의 이 회전 각도가 커지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뭐에 따라서? 물성치에 따라서. 물성치가 어떤 물성치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때 영스 모듈러스가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입실론 XX이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가 크면은 이게 변형이 잘 돼요? 덜 돼요? 덜 되죠? 그래서 이게 영스 모듈러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영스 모듈러스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을 봅시다. 단면적이 크거나 작았을 때 회전 각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이 조그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휘겠죠. 단면적이 크면은 적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단면적의 특성이 나옵니다. 단면적의 특성이 뭐예요? 반지 면적이죠. 혹은 포션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단면이라는 게 우리는 직관적으로 단면이요, 단면적이 뭐예요라고 표현하지만 역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게 단면적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 여러분 정력학 배웠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기타 등등등등 다양한 수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직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에서는 A로 나왔지만은 포션에서는 IP가 나왔고요. 밴딩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결론부터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만은 I 값이 나와요. I 값,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내가 좀 더 다시 쓰면은요. 모멘트에 2에다가 I 값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됩니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DP, DZ 또 토션에 G에 IP 이렇게 표시된 거 이거는 이퀄 아직 이퀄인지 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퀄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해지는 하중, 물성치, 그 다음에 단면 특성. 자,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이 토션과 빔이 상당히 어널로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트랜스버스 스트레인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의 전개상 살짝 생략을 할게요. 자, 앞서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입실론 xx가 마이너스 y의 d 세타 dx예요. 이 수식을 자꾸 써버릇하면서 연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51에서 맨 밑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스트레인을 이제 지금 했죠? 스트레인의 윗단계가 뭐예요? 스티프니스죠.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결국 스트레인에다가 물성실을 곱해야 스트레스가 나오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다가 물성실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인은 이거니까 일단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y에다가 영수 모듈러스 2가 곱해진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인이고요. 이렇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티프니스의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실론 뭐 x, y, z는 다 0이라고 놓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x밖에 없어요. x밖에. 땡기는 것밖에. 다른 건 다 0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입실론 x가 마이너스 y의 d 세타 d x 이것이 이거는 어차피요 나오겠지만은 상수입니다. 변화하는 율인 것뿐이지 상수예요. 자, 이것을 y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요 y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변화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스트레스 시그마 x는 단지 영스 모듈러스를 곱하는 거니까 이 값에다가 여기다가 2에다가 입실론 x를 곱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것도 선형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맞죠? 그냥 영스 모듈러스 얘가 물성치 영스 모듈러스 즉 스틸일 때는 200기가파스칼 뭐 알루미니일 때는 뭐 70기가파스칼 그 숫자를 곱하면은 바로 그게 스트레스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맨 위에는 엄청난 압축이고 이제 인장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뭐예요? 바로 평형방정식이죠. 평형방정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그것이 내부에서 응력이 발생되는 시그마 x와 평형이 돼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합니다. 이 단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y고요. 요 임의의 단면, 요것을 DA입니다. A가 아니라 DA예요. DA 요 미소 면적을 잡고 여기에서의 응력, 요거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요 미소 D, 즉 여기서는 DY가 되겠습니다. DY 요만큼이 DY인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의 면적을 이렇게 따져 보면은요,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dy라고 써도 되고 요 면적 즉 da는 dy 곱하기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 폭이 b면은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단면의 형상이 원형일 수도 있고요. 뭐 삼각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정의는 안 됩니다만은 일단은 사각형일 때는 dy 곱하기 b 그냥 일반적으로는 da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해지는 응력이 시그마 x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이가 뭐예요? y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응력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 단면에 뭐가 가해졌기 때문에 바로 모멘트, 즉 이 모멘트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는요. 시그마 x 곱하기 dy 하면은 뭐예요? 힘이죠. 예. 요 DA에 해당하는 힘이 됩니다. 자, 모멘트는 그 힘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높이 y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멘트 단면에선 시그마 x, y, dA 적분 면적.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바로 부호의 정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플러스 면인데 지금 마이너스로 누른다라고 지금 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부호가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그마 x는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2의 d 세타 dx의 y라고 정의돼 있죠. 맞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즉 바로 여기 있네요. 요 입실론 x가 바로 요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y, 여기에 y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y가 있고요. 맞죠? 토션에서도 기억납니까? 토션. 여기 보면은 타우에다가 R의 DA였죠. 그 다음에 타우가 뭐였어요? G의 감마인데 G 감마가 DPDC의 R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R 나오고 여기서도 R 나와서 앞에 거 다 튀어나가고 R 제곱의 DA 하니까 그게 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G에다가 DPDC 해서 나머지가 뭐예요? R 제곱 DA 하니까 이놈이 뭐였어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됐죠.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Y 하나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R도 여기서 이 트위스팅 모멘트 정의에서 나온 R 하나,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R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거에서 나오는 R 하나, 두 개가 하다 보니까 R 제곱이 나온 것처럼 스트레인도요. 스트레인이 첫째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모멘트가 또 Y에 의해서 Y가 곱해져야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 해서 여기 하니까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이거랑 댓글을 해서 보십시오. 아주 아이덴티컬 똑같아요. 그래서 입실론과 d세타 dx가 이 영수 모듈의 이 단면적에 대해서 어때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트 하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phi dx는, dphi dx는 단면의 크로스, 이게 돌아가는 각도예요.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죠. 단면적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각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이 튀어나가서 남는 것이 뭐냐? y제곱 da가 남아요. 적분 da. y제곱 da.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정력학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배웠죠.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배웠지만은 밴딩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배웠죠. 예? 끌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예?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IXX가 12분의 BH 3승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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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했었죠.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뭐 이런 것들 이 동력학에서도 기억나요? 모멘트 이퀄 I 세타 띵띵 맞죠? 동력학에서 F 이퀄 MA죠. F 이퀄 M에다가 A라는 거는 U에다가 땡땡 더블 다치죠. 가속도니까. 그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에다가 각가속도 세타에 더블 다 나왔죠. 하여간 다시 연습하십시오. 어, 자, 그래서 이게 적분이 dm 매스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동력학 쪽으로 가서 이제 물체가 막 회전하고 돌고 뭐 로켓 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묘사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어느 단면의 힘에 의해서 적분이 나오는 것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맞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예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d 세타 dx가 처음에 미지수였던 것이 그 미지수가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모멘트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모멘트도 알고 있고 물성치도 알고 있고 단면의 면적 특성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d 세타 dx 즉 단위 길이당 회전하는 각도가 모멘트 나누기 2iXX구나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네, 이것만 알면은 여기에 미지수였죠. 이놈 여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XX가 어떻게 나와요? 시그마 XX가 2하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I분의 모멘트에 Y 나오고 맞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것이 지금 핵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얻어졌으니 그 시그마 X 자 여기서 이것이 얻어졌으니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여기서 d 세타 dv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스트레스가 바로 EY 이렇게 된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E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similarly 토션에서의 시어 스트레스와 매우 유사하지 않냐?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토션도 모멘트의 개념이에요. 힘 곱하기 거리니까. 밴딩도 역시 마찬가지고 단 이것이 어떻게 구조물에 가해지고 구조물이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살짝 바뀌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d 세타 dx가 모멘트 나누기 2i고 시그마 x가 모멘트 나누기 i의 y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 그것이 토션 이론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처음에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 들어갔죠. 네? 뉴트럴 엑시스를 그냥 가정하고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트럴 엑시스는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는데 요 점은 결국에는 뭐예요? 위쪽 하중과 아래쪽 하중이 딱 맞아 들어가는 점. 이 바로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F를 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F는 시그마 X에다가 적분한 게 0이어야 된다. 시그마 X가 이거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즉 이게 뭐예요? 뉴트럴 엑시스는 바로 도심을 통과해야 되죠. 적분 YDA가 0이 이것이 적분 그러니까 Y 이퀄 0이 어디를 통과할 때 이게 0입니까? 도심을 통과할 때죠. 네. 그래서 뉴트럴 엑시스는 도심을 통과하는구나.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The neutral axis is a passing through the centroid.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151에서 샤프트, 빔 이것을 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한번 쭉 케이블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리포트가 여러분 이번 주 거 다 제출했죠? 네, 이번 주 거 다시 내가 어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